자, 이제 또 오늘 첫 번째 경기부터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오늘도 도쿄돔 요코베이와 또 요미우리 경기부터 또 출발을 해보도록 할게요. 자, 요 경기 같은 경우는 이제 또 이노우에와 타이라의 매치로 또 진행이 되기 때문에 무엇보다 이제 약간 조금 양팀 선발들 최근의 페이스를 봤을 때는 약간 이노우의 부진이 조금 눈에 들어오실 수도 있습니다. 최근에 또 이노우에는 한신전에서 6이닝 동안 3실점의 패배였고요. 야쿠르트 상대로 또 4.2이닝 동안 3실점 패배. 또 야쿠전에 똑같이 또 6이닝 동안 2실점 패배. 조금 패배가 조금 늘어나고 있다는 점들. 이런 부분 조금 문제점인데. 자, 올 시즌 이제 또 그런 와중에서도 요코베이 전만큼은 2전 전승입니다. 2전 전승에 또 0.69의 방어를 기록할 정도로 상대 또 요코전에서의 또 준수한 피칭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다는 점들은 조금 부정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. 특히 또 4월 26일 날도 6이닝 동안 1실점이었어요. 6이닝 1실점으로 상대 또 안정적인 승리를 조금 거둬냈던 부분들을 조금 보여줬다는 점들은 이노의 피칭 내용은 요코웨이가 조금 공략을 못했다. 그렇게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. 반면 타이라 역시도 만만치 않아요. 타이라도 지금 현재 올 시즌 또 뭐 직전 경기 때도 한신 상대로 6이닝 동안 9개의 탈삼진 또 1실점 승리를 거두면서 최근 페이스의 상대 또 상승세를 조금 달리고 있다는 점들. 올 시즌 약간 고전하고 있는 게 타이란 야쿠르트전 조금 고전입니다. 그런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는데요. 전반적으로 또 요미전도 6.2이닝 동안 또 4피안타 1실점으로 상당히 또 호투를 펼쳤다는 점에서 저는 양팀 선발들이 상대전에 올 시즌 조금 강했다는 점들. 타이라도 페이스가 조금 올라와 있고 무엇보다 이노우에도 요코전에 조금 강하다면은 6.5기준점의 언더사이드의 공략 포인트 조금 염두를 하시는 것도 충분히 또 좋은 조건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경기다.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. 그 가운데에서 이제 또 승패를 조금 굳이 보자면은요. 물론 또 지금 현재 약정배로 지금 이제 요미우리가 조금 잡혀있는 상황인데 시즌 맞대결 4승 2패로 또 이제 또 요미우리가 또 근소하게 또 앞서 있습니다. 자, 근데 무엇보다 이제 조금 주목할 부분이 좀 있는데요. 요코베이가 무엇보다 이제 요미 상대로 팀 타율이 2할 6리예요. 2할 6리. 그럴 정도로 상당히 또 부진한 면들, 타선적으로 요코베이 타자들이 요미 불펜이나 실제 선발진들한테 상당히 또 고전했다는 점들을 조금 고려했을 때는 여기는 충분히 또 요미 사이드로 이노우의 또 요코전의 상승세 또 오시는 전승을 조금 기대를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페이스가 될 수 있겠다. 이렇게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. 요미 사이드 좋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. 자, 그 가운데 또 약간 핸디는 승일페이의 가능성도 살짝은 조금 보고 있습니다. 아무튼 선택지를 잘 끌고 와보시길 바라겠고 6.5 기준점에서는 역시 또 언더사이드의 공략 포인트를 조금 노려보셔도 좋을 정도로 양 팀들의 올 시즌 맞대결은 딱히 다득점이 조금 나지 않았다. 요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. 여기는 충분히 또 이제 언더사이드와 또 요미사이드 한번 또 생각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경기다. 요렇게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다음 경기는 이제 주니치와 야쿠르트의 경기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올 시즌 야쿠르트는 조금 부정할 수가 없죠. 상대 또 좋은 경기력 조금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일단 지금 현재로 또 센트럴리그 일단 24승 15패로 상당히 또 좋은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다.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. 리그 1위 지금 달리고 있는 페이스. 이런 부분들이 조금 어렵죠. 그죠? 무엇보다 조금 예전에 또 약했던 팀이 지난 시즌 꼴찌 팀이 올 시즌 갑자기 또 센트럴리그 1위 이렇게 좀 달리고 있는데 그 페이스가 지금 꺼지지 않고 있다. 이게 조금 이제 무엇보다 일본 야구의 춘천전국 시대 뭐 퍼시픽 리그도 지바로 때나 또 라쿠텐이 또 올라와주고 있고 그지? 그런 애들이 좀 있다 보니까 세이브도 조금 그런 애들이 올 시즌 약간 과도기다.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. 자, 그건데 또 오늘 맞대결을 펼치는데요. 자, 주니치와 야쿠르트입니다. 자, 지금 현재 주니치는 올 시즌 리그 꼴찌예요. 센트럴 리그 꼴찌로 13승 24패 이렇게 조금 기록을 하고 있는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는데 자, 근데 그 가운데에서 13승 중에 4승을 또 주니치전에 따냈습니다. 4승 2패로 무엇보다 주니치가 야쿠전에서 되려 또 우세를 조금 보여주겠다는 점들은 또 부정할 수 없는 내용이 되겠다.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. 자, 그 가운데에서 또 이제 야나기의 또 홈경기 피칭은 절대 또 부정할 수 없죠. 최근에 또 요미전에서도 6.1인 동안 10개의 탈삼진을 뽑아내면서 또 2실점에 또 승리를 거둬갔고 뭐 전반적으로 원정 피칭은 조금 기복이 좀 있긴 하지만은 역시 또 홈에서의 피칭 내용은 상당히 또 긍정적이다.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. 자, 올 시즌 야쿠전도 이제 2경기 등판에서요. 1승 무패 또 1.69의 방어를 기록할 정도로 상당히 또 야쿠르트전에 강했던 내용들을 조금 보여줬다.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반면 또 타카나시도 만만찮아요. 타카나시 같은 경우도 올 시즌 역시 또 최근에 약간 실점이 늘어났던 한신전이 조금 이제 방어를 조금 끌어올렸던 내용이 되는데
그 전까지 상대 또 이제 무엇보다 뭐 2점대 방울, 상대 또 준수한 내용들을 조금 보여줬다는 점들은 조금 배제할 수 없는 내용이고요. 자, 그 가운데 또 올 시즌 또 주니치전도 나쁘지는 않았습니다. 그 가운데 요 경기는 6.5 기준점이라면은 충분히 또 경기 나고야 돔 홈이라면은 조금 언더사이드의 공략 포인트 조금 고려 대상이 될 수 있는 경기다.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. 자, 그 가운데서 요 경기를 저는 주니치를 조금 더 좋게 보고 있는 내용인데요. 자, 무엇보다 이제 또 주니치가 유달 또 야쿠전에서의 팀 타율이 그나마 조금 좋은 편이에요. 2할 6푼 5리야. 다른 팀들보다도 일단 센트럴리그 이제 또 나머지 5개 팀들 상대로는 이제 무엇보다 조금 고전을 하고 있는데 야쿠르트전만큼은 일정 수준 상위권 타율을 조금 보여주고 있다는 점도 조금 배제할 수 없는 내용이고 무엇보다 또 야쿠가 또 주니치 투수를 잘 공략을 못합니다. 그런 내용들이 좀 있기 때문에 용인은 언더와 함께 또 주니치 사이드의 공략 포인트 충분히 또 고려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. 이렇게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. 주니치가 다른 팀은 모르겠는데요. 야쿠전은 조금 무시할 수 없다. 특히 또 홈 경기라면은 충분히 또 한번 기대치를 조금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다. 일단 1위와 꼴찌 맞대결인데요. 상대 전적은 대로 또 주니치가 훨씬 더 좋다는 점들 이런 부분을 조금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주니치 승 언더사이드 이렇게 추천을 드리겠습니다. 자, 다음 경기는 이제 한신과 히로카프의 경기로 또 들어가보도록 할게요. 자, 요 경기 같은 경우는 오늘 조금 난이도가 높습니다. 일단 고시엔에서 또 펼쳐지고 날씨도 조금 좋은 가운데 있는데요. 자, 무엇보다 이제 오타큐와 쿠레바야시의 맞대결로 또 진행이 되는데 무엇보다 오타큐도 최근에 약간 직전 경기 요코전에 또 대패를 조금 보여줬던 부분도 좀 있고 전반적인 기복들이 좀 있다는 점들은 조금 배제할 수가 없죠. 근데 그 전까지 페이스는 또 나쁘지 않았어요. 요코전에서 직전 8이닝 동안 10피안타 맞으면서 조금 고전했던 내용들이 좀 있는데 그래도 홈 경기 고시엔에서는 그래도 꾸준한 피칭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겠다는 점들 이런 걸 조금 생각하셨으면 좋겠고요. 반면 또 크루바야시는 지금 현재 약간 각성 모드입니다. 각성 모드. 작년 대비해서 훨씬 더 좋은 기량들을 조금 보여주면서 최근에 또 밸런스를 상당히 또 잘 끌고 가고 있는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는데요. 일단 이제 또 올 시즌 또 무엇보다 한신전에서도 2경기 등판에서 1패를 기록하긴 했지만은 전반적으로 팀 타선이 조금 한신 투수를 공략을 못해서 그런 내용이지 일단 전반적으로 볼링 피칭은 나쁘지 않았다.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. 일단 이 경기 같은 경우는 저는 개인적으로 5.5지만은 고시엔이라면은 충분히 또 언더사이드의 공략 포인트를 조금 고려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.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. 오타케는 또 홈에서 조금 좋아요. 고시엔에서 조금 좋은 편이고 쿠레바야시도 역시 또 약간 계속해서 호투 또 히로카프 타자들이 상당히 또 한신전에 조금 이제 투수들 상대로 조금 좋은 타격감이 나오지 못하고 있다는 점들 이런 부분 조금 생각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5.5 기준점이더라도 충분히 또 언더사이드의 공략 포인트 누려보셔도 좋겠다. 다만 이제 이 경기는 이제 승패를 조금 나누기엔 좀 애매한 경기입니다. 무엇보다 양 팀들의 매치는 최근에 약간 1점 차 승부가 상당히 또 많아요. 1점 차 승부가 상당히 또 많은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여기는 승1패 기준에서 1사이드의 무승부 공략을 한번 또 노려보시는 것도 조금 나쁘지 않은 경기가 되겠다.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. 누가 이기든지 승패가 1점 차 이내에서 갈릴 여지가 상당히 또 큰 경기고요. 두 팀 선발들의 컨디션도 지금 현재 조금 비슷한 상황이라는 점들은 조금 배제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. 언더와 함께 용인의 승일패 1 좋아하시는 분들 한번 또 노림수를 가져보시길 그렇게 한번 추천을 드릴게요. 자, 다음 경기는 이제 리오넬과 세이브의 경기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지금 현재 세이브가 지금 장난 아니에요. 자, 어느덧 세이브가 꼬물꼬물 올라오다 보니까 이제 또 어떻게 보면 올 시즌 가을 야구를 조금 꿈꿀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 조금 들 정도로 지금 이제 오릭스 다음으로 퍼시픽 리그 2위까지 올라와 있습니다. 물론 또 이게 약간 소뱅전이 조금 워낙 좋았기 때문에 그죠? 소뱅전에서의 강점들이 조금 이어졌던 부분이고 오릭스가 지금 이제 퍼시픽 리그 1위 세이브가 2위, 소뱅이 오늘 경기 또 조금 패배를 당했기 때문에 조금 순위가 또 변동이 될 수 있는 리오넬의 상황에 따라서 조금 그런 내용이 될 수 있는데 아무튼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있어요. 양대 리그가 그런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다. 자, 그건데 또 오늘 매치는 무엇보다 양 팀들의 상대 전적은 3승 3패예요. 아시겠죠? 6번의 매치가 있었는데 3승 3패로 지금 무엇보다 상당히 또 팽팽한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다는 점들은 조금 배제할 수 없을 정도로 세이브가 지금 현재 소뱅전의 강점을 또 리오넴전에서도 조금 비비고 있다는 점들을 조금 배제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. 자, 그 가운데 또 타츠코타가 최근에 약간 2연패를 당하고 있어요. 최근 또 세이브 상대로도
7이닝 동안 3실점에 또 패배. 그리고 이제 또 오릭스전에서도 6이닝 동안 3실점에 패배. 물론 또 호투 가운데 있긴 했지만은 전반적으로 저는 약간 조금 올 시즌 니오넴은 뭐보다 조금 타선이 조금 예전보다 좀 부진해요. 팀 타격이 조금 안 되고 있고 워낙 또 이제 큰 스윙만 조금 나오고 있다 보니까 뭔가 약간 타순의 밸런스나 또 불펜들도 약간 조금 기복이 조금 발생하고 있다는 점들이 지금 현재 조금 문제점이 되고 있다. 또 선발진들도 후쿠시마에도 그렇지만 타치코트 같은 경우도 투구수가 100개가 넘어갔는데도 끝까지 던지게 만들어요. 그런 것들이 저는 운영상 감독의 운영이 조금 문제가 좀 있다.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. 계속해서 100개 넘게 지금 소화를 하고 있어요. 타치코타가. 그런 건데 빼지를 않고 있어. 그런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고 반면 타이너 같은 경우는 직전 지바롯 대전에서 한 차례 조금 이제 내용적으로 조금 고전을 했습니다. 그 경기가 또 시즌 또 첫 패배로 조금 이어졌던 내용인데요. 전반적으로 이제 약간 1회 때 이제 무엇보다 36개, 6개 공을 던졌습니다. 지바롯 대전에서. 그러면서 이제 약간 조금 실점이 2실점이 조금 이어졌을 정도로 본래 도형이 상당히 또 늘어났던 직전 경기가 첫 번째 패배였다. 이거를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, 일단 타이라는 그래도 조금 부정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. 일단 직전 경기 한 차례 조금 고전을 했지만은, 워낙 또 이제, 뭐 세이브의 또 필승 카드에다가 선발로서도 또 효과를 봤던 친구고, 뭐 그전까지도 이제 뭐 또 니우넴 상대로도 상대 또 이제 좋은 피칭을 보여주면서 6이닝 동안 2실점의 승리 이렇게 조금 걷어냈던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전 요 경기는 약간 세이브 역배 가능성 충분히 또 노림수를 가져보시는 것도 조금 나쁘지 않은 흐름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조금 드는 내용입니다. 자, 무엇보다 이제 세이브 타자들이 조금 니오넴전에서 조금 잘해주고 있어요. 팀 타율이 이제 2할 4푼 1리야. 2할 4푼 1리로 니오넴 투수들 세이브 타자들이 일정 수준 공략을 해내고 있단 말이에요. 근데 무엇보다 니오넴 타자들이 세이브 투수들을 공략을 못하고 있습니다. 무엇보다 팀 타율이 니오넴이 어떻게 보면 또 2할이 안 돼요. 1할 8푼 6리 세이브전에서 상당히 또 열악한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전 요 경기는 세이브 역배 가능성 충분히 또 고려를 조금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. 자, 요 경기만큼은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어느 반을 조금 패스할게요. 물론 또 양팀 선발들 쉽게 무너지지 않는 선발이긴 하지만은 뭐 직전 경기 또 연달아서 조금 패배가 나오고 있고 그 가운데 또 타이라도 직전 경기 때 살짝 한번 또 고전했던 피칭 내용들이 좀 있기 때문에 한 차례 어느 반은 살짝 한번 관망을 좀 하겠다. 다만 역배 사이드로는 충분히 또 노림수를 한번 또 고려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경기입니다. 한번 또 역배 좋아하시는 분들은 한번 또 생각을 해보시길. 자, 다음 게임은 이제 지바 롯데와 오릭스의 경기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오신 분들은 다들 또 추천과 절차 눌러주시길 바래요. 자, 이제 또 지바 롯데는 기인을 꺼냅니다. 애슬레틱에도 또 기인이 있죠, 그죠? 아무튼 똑같은 이름이다.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긴 같은 경우는 올 시즌 이제 불펜에서 계속 활약을 했어요. 불펜 피칭을 조금 그거 같은 내용이고 이제 선발로서 이제 약간 지바 롯데가 한번 과용을 하려고 이렇게 조금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긴 합니다. 원래 또 기인을 또 이제 약간 원래 또 마무리로 쓰거나 이렇게 조금 끌고 왔던 게 아니고 원래 또 약간 조금 테스트를 좀 해보고 선발로서 한번 가용을 해보겠다 이런 의지를 조금 보였던 그런 내용들이 좀 있긴 하거든요. 뭐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약간 이닝도 불펜에서 조금 크게 맡겼고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일단 기인에 대한 또 기대치를 또 지바 롯데는 조금 안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약간 소뱅은 또 모이넬로를 또 마무리를 쓰다가 선발로서 전환을 했잖아요. 근데 일단 긴도 약간 그런 케이스로 지금 이제 일본 리그 적응을 시켜서 선발로서 가용을 하기 위해서 조금 시도를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물론 또 이제 근데 긴이 아직까지는 이닝 소화가 조금 짧아요. 일단 100%또 5이닝까지 소화를 하기는 조금 몸이 또 만들어지지 않았던 내용들이 좀 있기 때문에 여러가지 또 이제 지바 롯데는 오늘 경기는 약간 조금 큰 의미를 조금 부여하기보다는 역시 또 불펜데이가 될 가능성이 조금 보인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반면 또 오릭스는 이제 다카시마 타이토를 또 등판시킵니다. 다카시마 타이토 올 시즌 무엇보다 올 시즌 제일 좋은 피칭을 보였던 거는 역시 또 지바 롯데전이죠. 두 경기 또한 1승 무패 거기다 또 이제 0.73의 방어를 기록했고요. 직전 경기에 또 지바 롯데전이 7이닝 동안 5피안타 무실점 승리였습니다. 그럴 정도로 최근에 또 지바전에서만큼은 상당히 또 강면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다는 점들은 조금 배제할 수가 없다. 자, 그 가운데 또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.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요. 무엇보다 지바 롯데는 지금 현재로 또 오릭스전의 팀 타율이 2할 1푼 5리예요. 2할 1푼 5리로 상당히 또 고전을 조금 하고 있는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는데 상대전에서 무엇보다 또 어떻게 보면 오릭스가 지바 롯데 투수를 잘 공략을 하고 있습니다. 일단 지바 롯데의 팀 방어율이 오릭스전에서 3.61이에요. 그럴 정도로
조금 팀방울이 조금 높은 지표를 조금 보여주고 있다는 점도 조금 배제할 수 없고, 그러다 보니까 상대전도 올 시즌 이제 무엇보다 7승 1패입니다. 8번의 매치를 끌고 왔는데 오리스가 7승 1패로 지바 롯데를 조금 찍어 누르고 있다는 점들은 조금 배제할 수 없다. 그러다 보니 여러 가지 정황상 경기는 오릭스의 조금 유력한 조금 분위기를 조금 생각하시는 것도 조금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. 지금 퍼시픽리그 꼴찌와 1위 맞대결이죠. 근데 오릭스는 지금 현재 1위로서 충분히 또 지바 롯데전에서의 퍼포먼스를 조금 이어졌다는 점들은 조금 배제할 수가 없겠다. 지바 롯데는 또 오리스전이 약합니다. 일단 이 경기는 충분히 또 오리스 한번 또 생각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. 다만 이제 이 경기는 또 언어바가 조금 고민이죠. 다카시마 타이틀은 워낙 또 지바전에 강한데 또 기인의 피칭 내용에 따라서 언어바가 조금 갈릴 수가 있기 때문에요. 용인은 언어바는 조금 손대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. 언어바는 패스. 다만 이제 승패라면 오릭스 사이드 한번 또 생각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. 자, 다음 경기는 이제 두산과 롯데 경기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제 또 국내 야구 정말 조금 이게 국내 야구가 데이터와 전력을 조금 놓고 우리가 또 이야기를 늘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은 참 그 데이터와 전력을 조금 넘어서는 경기력들이 조금 펼쳐지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.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르고 뭐 그런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을 정도로 상대 또 컨디션에 따라서 좌우되는 모습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다는 게 조금 아쉬운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조금 듭니다. 자, 그건데 또 오늘 매치업 또 한번 또 그래도 데이터상 충분히 또 이제 접근 포인트를 끌고 갈 수 있는 부분들은 또 안고 가야 된다.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면서 첫 번째 경기 또 이제 두산과 롯데 경기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두산은 지금 이제 곽빈을 꺼내고요. 또 이제 롯데는 또 김진욱 카드를 꺼냅니다. 양 팀들 토종 에이스들의 또 맞대결이다. 이걸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, 자, 무엇보다 최근에 또 곽빈 같은 경우는 상당히 또 지금 이제 리그 내에서 호투를 펼쳐주고 있어요. 그런 내용들 조금 보여주고 있는데, 전반적으로 최근에도 약간 3연승의 상승세 이런 부분을 조금 보여줄 정도로 상당히 또 밸런스가 안정적인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다는 점들 이런 부분을 조금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. 자, 올 시즌 롯데전도 상당히 또 이제 준수한 내용으로 피칭 내용들을 조금 끌고 왔던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요. 무엇보다 일단 이제 또 저는 곽빈의 또 롯데전 또 홈 경기에서의 밸런스 이런 부분은 상당히 또 약간 나쁘지 않을 수가 있겠다. 다만 또 홈에서 약간 실점이 좀 많긴 해요. 그렇지만은 롯데전이라면 충분히 또 긍정적인 요소를 조금 뿜어낼 수 있겠다.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. 반면 또 김진욱 같은 경우도 올 시즌 원정 성적이 일단 3경기 동안 2.08이긴 해요. 근데 단 한 차례도 조금 승리가 없고 최근에 또 기아전에서 7.1인 동안 홈런 한 방 2실점을 했습니다. 상대 또 호투를 펼쳤지만 그 경기를 또 패배를 당했어요. 그럴 정도로 김진욱이 호투를 펼칠 때는 유달리 또 롯데 타자들이 조금 타선적인 지원들이 약하다는 점들 이런 걸 조금 생각하실 필요가 있다. 그리고 또 올 시즌 두산전에서 한 차례 또 실점이 조금 많게 또 패배를 당했습니다. 그랬던 내용들이 좀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요 경기는 무엇보다 두산 사이드의 정배당은 조금 납득할 수 있는 패턴이 되겠다. 이렇게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. 다만 이제 요 경기가 어떤 또 7점은 기준점이라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김진욱도 또 두산전이 조금 고전했고요. 뭐 그런 내용들 타선이 조금 안 더워진다 말씀을 드렸지만은 곽빈도 잠실 홈에서는 일정 수준 실점이 좀 있는 친구예요. 원정이 더 좋아. 원정이 더 좋은 친구이기 때문에 7.5는 조금 아니다.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. 물론 또 곽빈의 페이스는 또 상승세긴 하지만은 잠실 홈이라면은 전 요 경기는 7.5는 그래도 오버사이드로 한번 또 추천을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두 팀 다 또 불펜 상황들이 최근에 또 조금 좋지 못하기 때문에 충분히 또 두산 사이드 7.5는 그래도 오버사이드 이렇게 한번 또 공략 포인트 눌러보신다면은 충분히 또 요 경기도 메리트 있는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다. 자, 다음 경기는 이제 SSG와 일단 LG 경기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무엇보다 이제 또 요 경기 같은 조금 이제 선발진들 긴지로와 치리노스의 매치가 좀 되는 경기인데요. 무엇보다 조금 불안하죠. 일단 긴지로 같은 경우는 직전에 이제 또 등판했던 경기에서 일단 이게 또 잘 데리고 온 게 맞나? 미치 화이트의 대안이 될 수 있겠나?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상당히 또 크게 무너졌고 조기 강판 당했고 치리노스 역시도 올 시즌 SS전에서 1승이 좀 있긴 하지만은 무엇보다 원정에서의 실점이 상당히 또 높은 친구란 말이에요. 일단 기본적으로 또 피안타율도 상당히 또 높고 이닝 소화도 안 되고 있고 퀄리티 스타트는 단 한 차례도 없고 이런 내용들 조금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임마가 지금 놀러 온 건지 지금 이제 일하러 온 건지 참 헷갈린단 말이야. 이틀만 자주 출몰할 것 같은 느낌들이 좀 들 정도로 전반적으로 이제 또 시즌 처음에 왔을 때 어떻게 보면 그때 좋았던 페이스가 지금 없어요. 없는 내용들 조금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
이건 승패 고민하지 마세요. 제가 봤을 때 LG 정배당도 7인수 보고 갈 수는 없습니다. 또 SSG가 또 타격감도 최근에 또 살아나 있고 긴지로도 지금 이제 엉망이죠. 근데 또 긴지로가 또 이니수가 또 잘 짧기 때문에 SS도 최근에 불펜진들이 조금 흔들리고 있다. 결론은 10.5 기준점이지만은 오버사이드로 접근을 하신다면은 저는 충분히 또 좋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경기다.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. 두 팀 선발 둘 다 불안하고요. LG도 최근 불펜 불안하고 SSG도 최근에 불펜진들이 조금 무너지고 있다는 점에서 저는 이 경기는 10.5 기준점 오버사이드의 공략 포인트 누려보신다면은 충분히 또 좋은 리드감이 될 수 있겠다. 승패 고민하지 마세요. 아시겠죠? 10.5 좋을 거 없습니다. 두 팀 다 타격감은 폭발을 하고 있다.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자, 다음 경기입니다. 이제 또 삼성과 자 기아의 경기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제 저는 대구 토종 원주민이죠. 그렇지만 삼성을 응원하지 않습니다. 오늘 찍은 팀이 내 팀이고 이기는 팀이 내 고향이에요. 아시겠죠? 자, 이제 또 후라도 일단 홈에서 잘해주고 있어요. 올 시즌 홈에서 4경기 등판했는데 단 한 차례도 승리가 없습니다. 홈에서 4경기 동안 2.88의 방어를 기록하고 있지만은 유달리 또 후라도가 던질 때는 팀 타선이 침묵을 하죠. 그런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최근에 또 뭐 호투 가운데에서의 또 지난 시도 뭐 그랬고 브룬의 아이콘 이렇게 조금 불러야 될 정도로 상당히 또 열악했고요. 무엇보다 이제 또 지난 시즌 기아전에서도 1승 1패 1.80이었어요. 그럴 정도로 기아전에 상당히 또 강했던 내용들을 조금 보여줬기 때문에 후라도의 호투는 오늘 또 예상이 된다.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. 자, 무엇보다 올 시즌 8경기 동안 8경기를 퀄리티 스타트를 해주고 있어요. 그런 내용을 조금 보여주고 있는데 올 시즌 홈 경기에서 4경기 동안 단 한 차례도 승리가 없어. 이건 정말 조금 아무리 후라더라도 조금 접근을 좀 하기가 좀 어렵겠지. 자, 근데 또 내일도 올 시즌 뭐 8경기 3경기 퀄리티 스타트 이렇게 조금 기록을 하면서 조금 좋은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습니다. 물론 또 KT전이었죠. KT전에서는 5이닝 동안 6실점 한번 또 크게 한번 무너졌던 내용들이 좀 있는데 뭐 그 경기를 제외하고는 그래도 나름 또 기본빵 이렇게 조금 해줬던 부분들 뭐 그 경기 전에 한 차례 조금 흔들렸지만은 결론을 말씀해드리면은 내일도 이제 올 시즌 원정 성적이 5경기 동안 3.36으로 그래도 조금 준수하단 말이에요. 잘 던져주고 있단 말이야. 내일도 5경기 동안 원정 5경기 동안 승리가 없어. 홈 4경기 동안 승리가 없는 후라도 원정 5경기 동안 승리가 없는 내일. 근데 상대전은 둘 다 강해요. 일단 무엇보다 내일도 작년에 또 이제 삼성전에서 무엇보다 2승 1패 5경기 동안 1.42의 방어를 기록했습니다. 그럴 정도로 상대전에 상당히 또 강했고 그렇다면 이 경기는 무엇보다 언더가 좋아요. 9.5 기준점 언더사이드 공략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. 홈 4경기 동안 승리 없고요. 원정 5경기 동안 호투를 했지만 승리가 없다. 결론은 언더다. 아시겠죠? 언더사이드의 접근 포인트 충분히 또 노림수를 가져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. 승패는 개인적으로 조금 불펜이 좌우할 것 같은데요. 지금 어느 쪽에 불펜이 조금 좋다. 이렇게 좀 보기는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튼 이 경기는 언더사이드만 노림수를 조금 가져보시길 그렇게 한번 추천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다음 경기는 이제 NC와 키움의 경기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지금 이제 알칸타라가 나오는 키움의 경기는 그래도 무시할 수 없지 않느냐 이렇게 좀 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알칸타라 올 시즌 원정 3경기 동안 방어율은 5.19를 찍고 있어요. 물론 또 NC전에서는 무실점의 피칭으로 한 차례 승리를 거뒀지만 그것도 홈 경기였어. 홈 경기에서는 올 시즌 나름 또 이제 좀 준수한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긴 하지만 원정 경기에서는 이닝수와의 기복과 함께 조금 실점이 늘어나는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다는 점들은 무엇보다 알칸타라 입장에서도 이게 조금 문제점이다. 고척에서 강해요. 근데 또 원정에서는 최근에 또 흔들리고 있다.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. 반면 또 신민혁 같은 경우도 역시 또 홈 경기가 약해요. 혹시 또 홈 경기 5경기 동안 4.97의 방어를 기록할 정도로 상당히 또 부진한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고 특히 또 홈에서 이닝 소화가 안 되죠. 상대 또 장타 허용도 많고 또 무엇보다 본래 허용도 조금 문제가 될 정도로 홈에서의 피칭 내용이 상당히 또 부진하다면은 요 경기는 제가 봤을 때 9.5 기준점 오버사이드로 충분히 또 공략 포인트로 노려보시더라도 나쁘지 않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.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개인적인 승패는 지금 이제 NC가 약정배를 조금 받았죠. 그런 의미들이 좀 있는데 일단 알칸타라의 원정 피칭이라면은 저는 약간 조금 NC 사이드로 조금 보시는 것도 좀 나쁘지 않을 거다.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. 또 최근에 또 키움 불펜이 조금 심각하거든요. 일단 알칸타라가 원정에서는 다소간 또 퀄리티 스타트가 또 떨어진다는 점에서 충분히 또 일단 요 경기는
또 불펜들의 맞대결 조금 저는 NC 사이드로 생각해 보시는 것도 조금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. 다만 요 경기는 난타전이 될 가능성은 상당히 또 높습니다. 아시겠죠? 9점의 기준점 오버사이드 충분히 또 고려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. 자, 일단 한국 야구 KBO 오늘 마지막 경기는 KT와 하나의 경기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일단 고용표 고쇼는 지금 현재로 기복이 조금 심해요. 올 시즌. 잘 던질 때도 있습니다만은 못 던질 때가 지금 현재 더 많아지고 있어. 그런 내용들 조금 보여주고 있고, 직전에 키움전에서도 5이닝 동안 홈런 2방 맞고 무엇보다 5실점을 했습니다. 그럴 정도로 조금 기복이 좀 있다면은 또 기아전에서는 6이닝 동안 또 12개 탈삼진 2실점으로 또 호투를 펼쳤어요. 와, 그날 온도차가 고용표가 너무 심한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그게 조금 문제점이다.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고, 올 시즌 하나전에서도 조금 이제 실점이 조금 늘어났었습니다. 그런 내용들이 조금 문제점은 되고 있다.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. 그래도 잘 긁힐 때는 고용표는 또 무섭죠. 그런 부분이 있는데, 일단 기복이 올 시즌 여느 때보다 조금 심하다. 반면 또 왕년챙 같은 경우는 무엇보다 이제 조금 이제 리그정이 조금 돼 있는 모습이긴 합니다. 전반적으로 일단 6.1인 동안 직전 LG전에서도 3실점 승리를 조금 거뒀고, 뭐 삼성전도 이제 또 나름 또 5이닝 동안 3실점 또 호투를 조금 펼치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밸런스가 딱히 나쁘지 않다, 이런 느낌들을 좀 받게 되긴 해요. 또 원정 피칭에 올 시즌 3경기 동안 2.20의 방울로 성내 또 준수한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다는 점들은 조금 부정할 수가 없다.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. 자, 근데 이제 무엇보다 시즌 맞대결 같은 경우는 KT가 3전 전승으로 지금 현재 하나를 잘 공략을 하고 있습니다. 아시겠죠? 그런 부분들을 조금 생각하실 필요가 있고요. 선발의 이점은 지금 현재로 왕현청은 약간 상승세이네요. 근데 왕현청 같은 경우도 지금 약간 이닝 소화가 다소간 조금 문제는 좀 있거든. 원정에서 또 약간 이닝 소화력이 조금 떨어지는 부분도 조금 있다 보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일단 요 경기 일단 시즌 맞대결의 3전 전승 페이스 KT를 조금 주목하시는 것도 조금 나쁘지 않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. 물론 또 고용표가 관건이긴 한데 고용표는 그나마 또 홈 경기가 좀 좋습니다. 홈에서의 또 밸런스가 조금 준수하다면은 왕앤청과의 또 맞대결은 충분히 또 일단 역시 호각세가 좀 될 수 있겠다. 팽팽한 이제 선발 매첩은 조금 가능하다면은 그 가운데 또 무엇보다 KT 타자들이 올 시즌 하나 불펜을 그렇게 지독하게 두드러 패고 있습니다. 아시겠죠? 양 팀들의 맞대결은 그냥 넘어간 적이 없어요. 핵난타전이었어. 올 시즌 3번 전부 다 엄청난 뭐 20점 가까이 났던 경기들이 좀 있기 때문에요. 요기는 제가 봤을 때 10점을 기준점 오바도 충분히 또 공략 포인트가 될 수 있고, 선발만 보고 하기에는 요즘 또 국내하고는 그렇게 접근하면 안 됩니다. 그죠? 일단 요 경기는 무엇보다 조금 저는 양 팀들의 불펜을 또 KT 타자들이 무엇보다 또 잘 공략을 했다는 점에서 충분히 또 KT의 정배당 한번 또 노림수를 가져보시는 것도 충분히 또 고려 대상은 될 수 있겠다.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오바 역시도 10.5의 이유가 있을 거예요. 아시겠죠? 10.5의 이유는 직전 매치도 상대 또 무엇보다 난타전이었고, 그런 부분을 조금 고려했을 때 충분히 또 오버사이드로도 공략 대상이 될 수 있겠다. 올 시즌 양 팀들의 매치가 제일 지금 점수가 많이 나고 있다는 점도 한번 또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. 오버와 함께 KT 사이드 추천을 드려보도록 할게요. 자, 다음 게임은 이제 애들레이드와 오클랜드의 또 준결승 2차전을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요 경기는 이제 애들레이드 사이드로 지금 빠지고 있습니다. 조금 요 부분이 저도 조금 납득은 되는 거는, 무엇보다 애들레이드가 올 시즌 리그 홈 성적이 1위에요. 1위 팀의 또 퍼포먼스를 조금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애들레이드의 또 정배당 이런 부분 조금 납득이 될 수도 있겠다, 이거를 좀 보고 있습니다. 근데 일단 역시 또 상대전을 또 무시할 수는 없겠죠. 일단 오클랜드 같은 경우는 이제 최근에 또 애들레이드 상대로 무엇보다 패배가 없습니다. 패배가 없을 정도로 상당히 또 이제 상대전에 5경기 동안 무패행진을 달렸던 내용들 절대 또 배제할 수가 없다는 점들, 이런 분 조금 생각하셨으면 좋겠고, 특히 또 이제 무엇보다 애들레이드가 물론 또 홈에서 또 나름 또 요바노베치나 뭐 공격 자원들의 폼들이 나쁘지 않아요. 그런 내용들이 좀 있는데, 애들레이드는 라인업을 너무 끌어올려요. 일단 홈에서 이게 또 올 시즌 작년 대비해서 약간 수비 밸런스가 조금 좋아졌다 뿐이지, 라인업을 너무 끌어올리다 보니까 그게 또 역효과가 나서 실점이 엄청 많은 팀이거든요. 그런 부분을 조금 고려했을 때 전 요 경기는 오버를 조금 먼저 생각하시는 것도 상당히 또 메리트 있는 접근 포인트가 되겠다. 2.5 기준점 오버사이드 한번 또 생각해 보시는 것도 상당히 또 좋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다.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. 자, 그 가운데에서 저는 요 경기는 역배 사이드도 한번 또 공략 포인트로 노려보시더라도 충분히 또 저는 가능성 있는 접근 포인트라고 좀 보고 있어요. 역배나 프렌, 배당 흐름, 뭐 애들레이드 마인이 아니고, 아니 홈 성적이 리그 1위라면서요. 이렇게 조금 이야기를 좀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은, 오클랜드도 원정 성적 6승 5무 2패예요. 그런데다가
무엇보다 이제 코스그로브가 최근에 약간 조금 부진해서 그렇지 뭐 최근에 또 메이가 또 살아나고 있고 메이와 또 코스그로브 조합이라면은 저는 실제 또 요바노비치에 대한 의존도가 상당히 또 높은 애들레이드보다는 훨씬 또 오클랜드가 공격 루트가 다양하다는 점들을 조금 부정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. 1차전은 1대1이었어요. 1대1이었지만은 오클랜드는 아시다시피 또 수비가 좋은 팀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홈에서 물론 또 쇼부를 봤어야 되지만은 애들레이드도 원정 성적에서의 수비가 조금 괜찮은 편이거든요. 그 부분에서 1대1의 무승부가 났다면은 애들레이드는 홈에서 실점이 많은 팀이다. 2.5 기준점 오버사이드 충분히 또 공략 포인트가 될 수 있고 상대전에서 되려 또 오클랜드의 우세 충분히 또 역배당 프랜사이드 공략 포인트로 조금 고려하신다면은 요긴도 충분히 또 좋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다. 애들레이드는 홈에서 득점도 좋은 팀이지만 실점도 많은 팀이다. 요걸 조금 생각을 하신다면 전 충분히 또 여기도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.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한번 또 역배 좋아하시는 분들은 역배 한번 과감하게 노려보시더라도 나쁘지 않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자, 아무튼 여러분들 요즘 최근에 다들 어려우시죠? 저도 역시 또 조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넌 할 것 없이 다 어려울 겁니다. 그 가운데 좀 더 집중을 해서 제가 정신 차려가지고 한번 또 조금 더 좋은 적중 보여드릴 수 있도록 복귀를 계속하고 있거든요. 일단 요렇게 경기가 틀렸다면 이거였구나. 다음은 요렇게 한번 가볼까. 이런 것들을 계속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튼 좋은 경기 결과 산출되실 거다. 요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아무튼 주말 내내 한번 또 시원하게 한번 뽑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가자!